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2층 김말수는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떴다. 7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이 습관이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하던 중 현관문 아래로 밀려들어온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낡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말순의 손이 떨렸다. 전남 고흥군 달그림자 마을. 10년이 넘도록 잊으려 애썼던 그 이름이었다. 편지를 뜯는 손끝이 떨렸다. 말순 언니,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동생 종태 올림. 짧은 글귀였지만 말순의 가슴은 파도치듯 일렁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10년 전 27의 나이에 등에 보따리 하나만 메고 떠났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화가 나서 등을 돌렸던 마지막 모습이,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이. 종태는 어떻게 자랐을까? 그때 11살이었던 막내 동생은 이제 50을 훨씬 넘겼을 터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순은 결심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했다. 아무리 아픈 기억이라 해도 피가 섞인 가족이었으니까. 이틀 후 말순은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들판과 산들을 바라보며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움이 교차했다. 고흥터미널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달그림자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마을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져 있었다. 집들도 많이 비어있고 골목길은 풀이 자라 있었다. 말순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매 발걸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저 모퉁이에서 종태와 숨바꼭질을 하던 일, 할머니 손을 잡고 장에 가던 일, 그리고 떠나던 그 밤의 일까지. 말순이 도착한 집은 담장이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방에서 종태가 나왔다. 54세 나이가 된 동생은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다. 왔구나. 종태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반가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어머니는 안방에 계셔. 의사선생이 며칠 못 넘길 거라고 했어.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희미한 등불 아래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80을 훌쩍 넘긴 어머니는 뼈만 남은 손으로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어머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린 눈동자가 말순을 바라보았다. 말순이냐?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왔어요. 말순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말순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녁이 되어 종태와 단둘이 앉게 되었을 때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왜 이제야 왔어? 어머니가 얼마나 언니를 기다렸는데? 종태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혼자 다 감당했어. 어머니 간병도 농사일도 모든 걸 다.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말순은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낡은 장롱, 책상, 심지어 벽에 붙여놓았던 달력까지도.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다. 어린 시절 매일 바라보던 뒷산의 실루엣이 달빛에 어렴풋이 보였다. 말순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쇠약한 모습, 종태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4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왜 떠나야만 했는지, 왜 연락조차 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이유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말순은 깨달았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말순은 어머니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다. 죽을 끓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어머니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가끔씩 말순의 손을 꼭 잡고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종태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오후가 되어 어머니가 잠든 사이 말순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부엌, 거실, 작은 방들까지. 모든 것이 옛 그대로였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방의 낡은 장롱을 정리하던 중 말순은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가 낡고 해진 일기장이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였다. 첫 장에는 1981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바로 자신이 떠나던 해였다. 말순의 손이 떨렸다. 일기를 읽어가면서 말순은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순이가 오늘 떠났다. 내 마음도 찢어지지만 그 아이에게는 이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종태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언젠가는 누나가 왜 떠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일기장을 읽으면서 말순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것이다.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뒤에서 종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보고 있어? 말순이 돌아보니 종태가 문가에 서 있었다. 어머니 일기장이야. 말순은 일기장을 내밀었다. 종태야,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종태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다시 잠든 후 말순과 종태는 마당에 나와 앉았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입을 열었다. 종태야,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 말해줄게. 어머니 일기를 보니까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종태는 일기장을 보며 놀라고 있었다.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안을 왔다. 어린 시절 말순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옥자였다. 같은 또래의 옥자는 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말순아, 정말 오랜만이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옥자는 마을에서 계속 살면서 세 자녀를 키웠고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이어서 춘배와 만식도 왔다. 춘배는 한때 말순을 좋아했던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반백이 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말순아, 서울살이가 어땠어? 춘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만식이는 마을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요즘 마을이 많이 외로워졌어.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았지. 그들은 말순에게 마을의 근황을 알려주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폐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군청에서 마을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작은 카페나 펜션을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을 유치하는 계획이었다. 우리 노인회에서도 참여하고 있어. 말순이 네가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보자. 옥자가 제안했다. 며칠 후 말순은 친구들과 함께 마을 노인회관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말순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회장인 박 이장은 말순이가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아이디어가 많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니 마을 입구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빈집 몇 채를 게스트하우스로 꾸미는 것이었다. 말순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느껴졌다. 특히 옥자와 춘배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춘배가 말순에게 말했다. 말순아, 너 혼자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제라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말순은 춘배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혼자였던 긴 세월이 떠올랐다. 결혼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많지 않았던 외로운 서울살이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에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서서히 종태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날은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날이었다. 오랜만에 의식이 또렷해져서 말순과 종태를 번갈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순아, 종태야,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말순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잠든 후 종태가 마당에서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다. 누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종태가 말순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것을 말순도 느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누나라는 말이었다. 둘은 뒷마당 평상에 앉았다. 달빛이 환했다. 종태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누나, 미안해. 나는 그동안 누나를 원망했어. 왜 어머니를 두고 갔냐고, 왜 연락조차 안 했냐고. 말순은 종태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 일기를 읽고 나서 알겠어.
누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말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종태야, 내가 떠난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그리고 말수는 43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고 채권자들이 매일 들이닥쳤던 일. 그때 한 사업가가 나타나서 말순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다. 자신과 결혼하면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나는 거절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괴롭혔고 심지어 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도망친 거야. 그 후로는 그 사람이 찾을까봐 연락도 못했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종태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난다는 것을. 그래서 일기에 그런 말씀을 쓰신 거야. 말순이 말을 마치자 종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나,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감당했구나. 두 남매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누나, 이제 서울로 다시 갈 거야? 종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 말순의 대답이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4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종태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다. 말순과 종태는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는 가끔씩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깨어날 때마다 바다를 보고 싶다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하셨다.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작은 포구가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자주 가셨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거의 가지 않으셨다. 바다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들은 말순과 종태는 어머니를 모시고 바다에 가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옥자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춘배와 만식이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모셨다. 포구까지 가는 길은 좁고 울퉁불퉁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휠체어를 밀었다. 어머니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으셨다.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다. 서해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으셨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말순과 종태는 어머니의 양옆에 앉아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말순아, 종태야. 어머니가 두 자식을 부르셨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어머니는 행복했다. 그 말씀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어머니의 장례를 도와주었다. 작은 마을의 장례식이었지만 정성과 사랑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뒷산의 작은 언덕에 묻혔다. 그곳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어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바다였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말순과 종태는 더욱 가까워졌다. 함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남매의 정을 되찾았다. 누나, 어머니가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종태가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말순도 종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3일장을 마치고 나서 말순은 어머니 방을 정리했다. 낡은 옷가지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평생을 이 작은 마을에서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인생이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말순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비워둔 집도 정리해야 하고 몇 가지 정리할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떠나기가 싫었다. 이곳에서 보낸 한 달여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종태는 말순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누나, 정말 가야 해? 이제야 우리가 가족 같아졌는데. 종태의 말에 말순도 마음이 흔들렸다. 서울에는 특별히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가족도 없고 친한 친구도 많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말순의 소식을 듣고 아쉬워했다. 옥자가 말순을 찾아와서는 말순아, 혼자 서울에서 뭘 해?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자고 권했다. 춘배도 마을 복원 프로젝트에 내 도움이 필요해. 서울 경험이 있는 네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만식이는 말순에게 제안을 했다. 말순아, 내가 운영하는 슈퍼 옆에 빈 공간이 있어. 작은 카페라도 해보는 게 어때?
요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커피 마실 곳이 없어서 아쉬워해. 그의 제안에 말수는 관심을 보였다. 서울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박 이장도 말순을 찾아와서는 마을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말순 씨가 있으면 우리 마을이 더 활기를 띨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난 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해요. 그의 간곡한 부탁에 말순은 고민에 빠졌다. 저녁이 되어 종태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종태야, 나 혼자 여기 살아도 될까? 서울 생활이 길어서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종태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모두 누나를 좋아해. 그날 밤 말순은 뒷산에 올라가서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달빛 아래 작은 봉분이 보였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순은 어머니께 조용히 물어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말순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가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다. 종태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종태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정말이야, 누나. 진짜 돌아올 거야? 그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말순의 말에 종태는 눈물을 글썽였다. 6개월 후 달그림자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예쁜 꽃밭이 조성되었고 빈집 2채는 게스트하우스로 단장되었다. 무엇보다 말순이 만식이의 도움으로 연 작은 카페 달그림자가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직접 내린 커피와 수제 케이크, 그리고 정갈한 시골 밑반찬을 내놓는 이 카페에는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말순은 아침마다 카페를 열고 오후에는 마을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옥자, 춘배, 만식이와 함께 마을 곳곳을 가꾸고 도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말순아, 네가 와서 마을이 정말 달라졌어. 박 이장이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종태는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말순의 카페를 도왔다. 어린 시절 못다한 남매의 정을 나누며 지내는 시간이 소중했다. 저녁이면 둘은 어김없이 뒷마당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다. 누나, 어머니가 우리 이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종태가 말하면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저녁 말순과 종태는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다. 산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을 올렸다.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가족다워졌어요. 걱정 마세요. 말순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석양이 서해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말순과 종태는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걸었다. 저 아래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카페에서는 저녁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을 것이고 노인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누나, 우리 잘한 것 같아? 종태가 물었다. 응, 잘한 것 같아. 이제야 진짜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야. 말순의 대답이었다. 두 남매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달빛이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순과 종태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카페를 더 키우고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하자는 것이었다. 누나가 있어서 모든 게 가능해. 종태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서 가능한 거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말순은 4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다. 길고 험했던 인생의 여정 끝에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그림자가 고요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마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마을 이름처럼 달그림자 아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